지지율이야 그렇다 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지금 위험 요소, 장애물이 있죠.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 2심. 이르면요,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3월 말에 선고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제 재판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시죠. 재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진 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 내실 건가요? 재판 지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술을 잘 쉬어요. 재판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이게 선거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가지고 혹시 어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설 인사만 전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요. 지금 재판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다,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재판은 더 해봐야 한다라면서 한 달 안에 선고를 내리는 것, 글쎄 이건 사실상 너무 촉박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재판을 또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능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판사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지만 또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되거든요. 증인신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명의 증인이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로 채택할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한 달 안에 그런 걸 증인을 다 신문 마치고 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죠. 자, 친명계에서 이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 아니, 한 달은 너무 빠르지 않냐.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증인도 신청하고 또 심지어는 내부적으로 위헌법률 심판도 신청할 것을 검토를 하는 등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인 걸로 아는데 또 비명계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결이.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국민의 선택권이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위헌법률 심판은 그냥 검토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신청을 하기로 결정이 났거나 뭐 이런 거 있나요, 내부적으로? 저는 뭐 최종 소식을 듣진 못했지만 신청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론이 너무 악화되겠죠. 여론뿐만 아니라 실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위헌 심판에 대한 합헌 판결이 뭐 작년에도 나왔었고 2021년에도 한번 나왔었고 관련된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것들이 수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법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다, 그러니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것도 안 되겠지만 이것을 뭐 굳이 너무 무리하게 빨리 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심 때 모두가 뭔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을 뭐 질질 끌은 것 아니냐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1심 때 나온 증인이 47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은 4명밖에 안 됐고요. 검찰 측에서 43명을 신청해서 그 47명에 대한 증인을 다 일일이 참고인 조사를 했던 것인데요. 이번 2심 때는 아까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에서 지금 몇 명을 신청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몇 명인지 나오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걸 빨리 해야 된다, 뭐 늦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삼중고에 직면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당 지지율. 하지만 그것은 뭐 요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심 재판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비명계의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1급 체제 때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비명계가 최근에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죠. 특히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민주당 비명계 행사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도 혹시 똑같은 일방주의 또는 저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란 세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말 같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런 말을 민주당 인사가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는데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좀 너무 늦었어요. 뭐가 늦었습니까? 김경수 지사, 전 지사 등이 저런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네. 사실 당내에서 뭐 난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꾸준한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해왔어야죠. 진작에 했어야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워낙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당내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만약에 대권에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는 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할 거라면 좀 미리 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정책 리스크는 대국민적 시각에서 있는 것이고 네. 당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당내 경선 절차를 거쳐야 되는 대선 과정을 상정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예상이 된다. 네.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색다른 방법들을 겨냥해야죠. 개헌을 얘기한다든가 네. 이런 당내 질서를 흔들 만한 여러 가지 전략을 펴지 않는 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도 지켜보겠습니다.